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을 여는 새로운 시선, 전영신의 아침 저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영호남 횡단 일정을 소화하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역 방문이 한일 정상회담 후 불거진 여러 논란과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정책 혼선 등이 초래한 국정 지지도 하락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대구 달서갑이 지역구이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영호남을 횡단하는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통영에서 시작을 해서 순천 찍고 홍 의원님 지역구인 대구까지 방문을 했는데,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건의 사항이라든지 특히 또 지역 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1박 2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네. 통영 그리고 순천, 대구 이제 일정을 돌면서 각 지방에서 많은 또 정책 건의라든지 또 행사에 좀 참여를 하셔서 네. 나름대로는 지역민들로부터는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특히 대구에서는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하는 모습 예, 그렇죠. 또 네. 보여주셨고 네네. 서문시장도 방문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홍 의원님도 좀 웃으셨지만 그 개막전 시구 모습이 참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네네네. 보셨어요? 예. 예, 뭐 잘 아신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고 시절부터 굉장히 야구를 좋아했고 예.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프로야구가 그 81년도부터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전부터는 고교 야구가 유명했습니다만 그렇죠.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굉장히 국민적 열풍이 좀 불러왔었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시기에 완전히 야구에 빠져서 본인 스스로도 야구광이다 갔고 네. 또 이번엔 또 새로 밝혔지만 서울대 법대에서도 또 야구부 생활을 했었다. 예. 뭐 그런 과거에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후연 현재 그 KBO 총재의 표현에 따르면 역대급 돌직구다. 여기서는 뭐 시구자 중에서 그렇겠죠. 시구자 중에서 역대급 돌직구다 했는데 저도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하게 통과를 했고 네. 나름대로는 시구자 중에서는 굉장히 잘 던졌다. 보통 시구자들은 의욕만 앞섰지 소위 말해서 패대기 시구를 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포수에 그렇죠. 가지 않고 땅볼. 공이 이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명 패대기 시구를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네.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고 또 재미있는 비유는 제가 보니까 폼이 선동열 폼하고 유사하다. 얼굴 표정은 국대급이다. 이런 댓글도 많이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야구의 진심이더라. 뭐 또 보수 결집에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사실 나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서문시장에서는 지지자들의 이제 뜨거운 반응에 윤 대통령이 가슴이 벅차다,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 이런 소감도 밝혔는데 서문시장에서도 뭐 길을 제대로 받아오신 듯 하더라고요. 네. 역대 보수 대통령이 사실 과거 뭐 노태우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마다 서문시장에서 많은 시민들, 상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열기 내지는 호응에 많이 이제 길을 봤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좀 많은 분들이 통행 통지라든지 좀 어려움이 있었으면서도 여러와 같이 좀 환호를 했고 특별히 이번에는 많은 분들과 일일이 좀 악수를 하시면서 와서 굉장히 행사 예정 시간보다 좀 늦을 정도로 많은 분들과 일일이 좀 악수를 하면서 입장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통 때보다도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역대 대통령도 어려울 때 이제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 방문으로 최근 하락세인 지지율 반등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멘텀은 충분히 제공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에는 대구뿐만 아니라 사실 통영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수산인의 날 참석을 해서 네. 수산 산업의 좀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순천에는 국제정원 박람회 참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장으로부터 뭐 도심 통과, 뭐 철도 노선에 대한 어떤 그 변경 건의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뭐 적극 지시한다든지, 또 광주시장은 광주비 인날라의 김건희 여사 뭐 참여를 뭐 부탁을 받았고, 뭐 AI 고등학교 설립에 뭐 감사를 뭐 했다든지, 뭐 이런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적극 해결 어떤 지시를 어떤 보이면, 특히 환경부 장관하고는 지금 전남이 지금 혹독한 가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암댐 현장에서 가뭄 대책을 좀 지시하는 등의 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대통령의 홍보가 지역민들로부터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는 반응을 이끌지 않을까 좀 기대합니다. 예. 윤 대통령이 이제 지난 대선 하루 전날도 서문시장을 찾았고 이번까지 4번째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또 단독 일정으로 서문시장을 방문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을 두고는 이제 윤 대통령 지지자인 심평 변호사가 선거는 중도층, 수도권 표심에 좌우가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본인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하고 있다. 달콤한 늪이지만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내년 총선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지적? 예, 심평 그 변호사님의 지적이 당연히 옳고요. 달콤한 늪에 빠져서는 사실은 곤란하죠. 근데 이제 심평 변호사가 지적한 두 가지 달콤한 늪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게, 두 가지를 측면에서 달콤한 늪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천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뭐 검사 뭐 1, 2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뭐 그래서 공천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뭐 당연한 말씀이신데, 뭐 현재까지 뭐 그런 뭐 사항은 아니니까 뭐 공천을 잘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어떤 의미인 것 같고, 특히 또 너무 지지층만 생각을 하신다 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주요 정책을 보면, 뭐 지금 뭐 이런 방문을 떠나서 주요 정책으로 결국은 평가를 받을 텐데, 정책을 보면은 지지층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인기 없는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일 관계, 지금 관계증명 문제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에서 좀 매듭을 짓고자 하는 것이고, 노동개혁이라든지 또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지금 또 그 탈원전이라든지 또 가스값이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돌파를 하기 위해서 뭐 값을 인상을 한다든지, 또 뭐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특정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하다 보니까 좀 인기 없는 정책이 좀 많은 이런 면이 있어서 심평 변호사 말씀하신 달콤한 늪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남 방문 때와 대구 방문 때의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 모습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텐션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인 이상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구 지역, 특히 뭐 이번에 방문 서문시장 같은 거 보면, 뭐 저도 정치인으로서 보면 굉장히 많이 호응이라든지 열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열광하지 않고 냉랭한 지역과는 상대적으로 좀 정치인이라면, 사람이라면 좀 더 텐션이 좀 업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하는 이런 단순히 어떤 뭐 지역의 방문이라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순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어떤 지역의 어떤 정책적 건의를 받고 즉각 좀 시행 지시를 했고, 이런 어떤
면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지역 방문 이런 행보는 그 자체로도 이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주목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이제 제주 4.3 75주년 추념식 여기에 대통령이 참석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불참하기로 한 대통령실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당선인 때 대통령이 그 제주 4.3 행사에 참석을 예. 하셨죠. 그래서 예. 사실 매년 뭐 참석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행사에 매년 참석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총리와 원희룡 장관 등이 참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사실 조금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 참석하고 당대표 등이 참석을 못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이번에 왜냐하면 또 2030 부산 엑스포 국제 실사단이 옵니다. 지금 예, 국회에.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당 대표로서 그분들 맞이하는 그런 좀 일정과 좀 중복되다 보니 이번에 저희 당에서도 당대표 등이 참석을 못하는데 어쨌든 저변이 좀 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작년에 또 당선인이 갔고 이번엔 총리가 갔고 뭐 이런 사항들을 좀 봐야지 뭐 매년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당의 경우는 뭐 지도부가 총 출동을 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야구할 시간은 있고 제주에 올 시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각의 시간이 다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당 지도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당 대표나 원내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뭐 민주당이나 또 이준석계 이분들이 이제 제주를 찾는 것하고 대비가 돼서 여당의 제주 올 때가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여기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행사 참석이다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실현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제주 4.3 때 발생했던 예. 비극적인 어떤 양민 학살 내지는 피해자에 대한 네. 이런 어떤 대책, 추모 이런 것들을 여당으로서 앞으로도 차근차근 챙기면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오늘 오후에 이제 제주를 방문하는 행보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정치적인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나는 잊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표현을 했는데 행보를 보면 최근에 뭐 책방도 있었다고 하지만 전혀 잊혀지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게 뭐 SNS라든지 각종 정치 현안에 코멘트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번에 제주 4.3 방문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 행보에 어떻게 보면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과연 이러한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행보가 국민적 통합 내지는 갈등 조정에 도움이 되는 행보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진보를 결집하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국회에는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일 외교 부분하고 양곡법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불거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한일 관계는 잘 아시면서 깨어지기 쉬운 유리장 같아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한일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전통적인 한일 관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갈등적인 이슈였고 최근에는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일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때는 2021년 4월 달에 만약 방류를 하게 된다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때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규정대로 방류가
되면은 예. 규정대로만 하게 된다면 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해도 망신만 초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혹시나 모를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지금 수산물 규제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과거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것을 마치 광우병 선동처럼 자꾸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저는 결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즉 대통령이 이번 방일과 지금 기존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와 같은 이런 개별적인 사안은 원칙대로 대응을 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사실 동토와 같은 겨울 땅과 같은 동토와 같은 그런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개별 사안은 개별 사안대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실언 논란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전광훈 목사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김재원 최고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서니까 전광훈 목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이 XX라면서 공천을 주지 말라며 비판을 쏟아냈고요. 이에 대해서 홍 시장이 전광훈 숭배자들 우리 당을 떠나라 연일 이렇게 설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예,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이제 강성 지지층은 있기 마련이고 사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세력이 저희 당으로 봐서는 가장 강성 지지층이라 볼 수 있고 민주당은 속칭 개딸이라 불리는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성 지지층은 사실은 양날의 검인 같아요. 참 어려울 때 당을 지켜주는 참 고마운 세력이기도 하지만 너무 이분들에 휘둘려서는 사실 중도적인 국민을 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도부는 이런 면을 참 염려해야 되는데 이번에 김재원 최고의 발언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당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홍준표 대표 시장도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언급을 좀 강하게 경고를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광훈 목사가 좀 강하게 지금 맞받고 있는 그런 좀 형국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당의 최고 지도부로서는 이런 강성 지지층에 너무 이렇게 휘둘려서는 좀 곤란하고 좀 중심을 잘 잡고 중립적인 중도적인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스탠스와 정책을 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시장 말처럼 전광훈 목사 세력하고 당이 확실하게 좀 선을 그을 필요성, 단절해야 될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홍준표 시장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단절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당의 정부의 정책을 펼 때 기본적인 어떤 방향 내지는 어떤 스탠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분들의 좀 주장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그런 분들과는 보다는 좀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정책 수립 어떤 방향 제시가 저는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그런 단절이라는 의미와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